저희 남편이 죽고 남편이 나서야 매달 알았습니다. 1,000만 원씩 매달 30년 동안 1,000만 원씩 36억 원을 30년 후원을 동안 했다고요? 36억 후원한 원이 사람이 사라진 도대체 이유를, 누군데요?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찰칵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남편 윤태수의 영정사진이 흑백으로 걸려 있었어요. 2024년 3월 15일 서울 명동 장례식장. 저는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65세, 결혼 35년, 남편은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조문객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친척, 회사 동료, 옛 친구들. 하지만 저는 그때 알지 못했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힐 순간이 코앞이라는 것을요. 오후 3시, 낯선 여자가 장례식장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흰색 간호사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인천 소망요양병원 명찰이 달려 있었어요. 여자는 제게 다가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마치 폭탄을 안고 걷는 사람처럼. 유가족분이신가요? 네, 아내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상했습니다. 여자의 눈빛이 너무 슬퍼 보였거든요. 마치 자기 가족이 죽은 것처럼. 고인께서 저희 병원 환자를 30년간 후원하셨습니다. 네,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30년간 매달 1,000만 원씩 치료비를 보내주셨어요. 익명으로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매달 1,000만 원. 손가락이 저절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30년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1,000만 원, 36억 원. 무슨 말씀을.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간호사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갈색 봉투였어요. 이건 고인께서 만약을 대비해 저희 병원에 맡겨두신 편지입니다. 만약 제가 먼저 죽으면 아내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봉투를 받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무거웠어요. 봉투가 아니라 폭탄 같았습니다. 그 환자가 누구죠? 간호사가 망설였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편지를 먼저 읽어보세요. 그리고 원하시면 병원으로 오세요. 환자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어요.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딸각, 딸각, 딸각.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든 봉투만 바라보았어요. 여러분이라면 이 봉투를 열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 35년 결혼 생활 동안 숨겨온 비밀, 36억 원이라는 돈, 30년간 돌본 누군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봉투 안에 제 청춘이 들어있다는 것을, 제가 잊으려 애썼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남편이 저보다 더 사랑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제 80년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린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1화 폭풍전야 40년 전 그 봄날. 1984년 봄 서울 신촌 어느 대학 캠퍼스. 저는 25이었습니다. 이화여대 문학과 4학년 졸업을 석 달 앞두고 있었어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캠퍼스 길을 걸으며 저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민호, 연세대 의대생,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오늘 민호 오빠가 프로포즈를 할 거라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친구가 귀띔해줬어요. 미선아, 민호 오빠가 반지 샀대. 오늘 받는 거야?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약속 장소인 정문 앞. 민호 오빠가 멀리서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의대생답게 깔끔한 흰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햇살이 오빠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잘생겼어요. 누가 봐도 인정할 만큼.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빠. 민호 오빠가 저를 보고 웃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미선아, 미안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미안해? 민호 오빠가 제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평소엔 따뜻한 손이었는데 우리 헤어져야 할 것 같아. 세상이 멈췄습니다. 벚꽃잎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호 오빠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반대하셔. 내가 의사 되려면 좋은 집안 딸과 결혼해야 한대. 내 집안이 너무 가난하다고.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오빠, 오빠도 그렇게 생각해? 아니야. 나는 아니야. 하지만 아버지 말을 안 들으면 학비를 끊으신대. 의대를 그만두라고. 난 의사가 되어야 해. 환자들을 살리고 싶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호 오빠가 제 손을 놓았습니다. 그 손이 점점 멀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벚꽃잎이 계속 떨어졌어요. 분홍빛 눈처럼. 하지만 제게는 흰 눈처럼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오빠, 진짜 가는 거야? 민호 오빠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뒷모습만 보여줬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뒷모습. 저는 주저앉았어요. 무릎이 땅에 닿았습니다. 교복 치마에 흙이 묻었어요. 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하숙집 작은 방.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베개가 눈물로 흠뻑 젖었습니다. 왜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을까? 저희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였어요.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셨습니다. 등록금을 벌기 위해 저는 과외를 3개나 뛰었어요. 그렇게 겨우 대학을 다녔습니다. 민호 오빠는 달랐어요. 강남에 큰 집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대학 교수였어요. 어머니는 피아니스트. 우리는 너무 달랐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랑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틀렸습니다. 돈 앞에서 사랑은 무력했어요. 6개월 후 1984년 가을. 저는 졸업을 했습니다. 취직도 했어요. 작은 출판사 교정 보는 일이었습니다. 월급은 30만 원. 형편없었지만 감사했어요. 부모님 용돈이라도 드릴 수 있었으니까. 어느 날 회사 선배가 소개팅을 주선했습니다. 미선아, 너 이제 좋은 사람 만나야지. 민호 오빤 잊어. 6개월이나 지났잖아. 괜찮아요, 선배. 전 괜찮아요. 괜찮긴. 넌 매일 울어. 화장실에서 우는 거 다 들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선배 말이 맞았어요. 매일 울었습니다. 민호 오빠가 보고 싶었어요. 소개팅 날 명동 어느 다방.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구석자리에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윤태수, 32살, 중소기업 경리부 과장. 키는 보통, 얼굴도 보통. 민호 오빠만큼 잘생기진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이 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미선입니다. 아, 네. 윤태수입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남자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집도 없고 돈도 없어요. 월급도 적고요. 하지만 성실합니다.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피워요. 솔직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도 평범합니다. 출판사에서 일해요. 부모님 2분 다 일하시고 오빠 하나 있어요. 저도 돈 없어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웃음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끼리는 통하나 봅니다. 숨길 것도 없었어요. 3개월 후 윤태수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남산타워 아래에서. 미선 씨,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반지가 들어있는 작은 상자를 내밀었어요. 은반지였습니다. 값싼 거였어요. 하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잘생기지도 않고 돈도 없지만 미선 씨를 평생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또 눈물.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네, 좋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태수가 반지를 제 손가락에 끼워줬어요. 꼭 맞았습니다. 우리는 포옹했어요. 남산타워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985년 봄 결혼식. 조촐한 예식장이었어요. 하객은 50명도 안 됐습니다. 양가 부모님과 친구들. 신혼여행은 경주로 1박 2일.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태수 씨가 제 손을 꽉 잡아줬거든요. 여보, 행복하게 해줄게. 응, 나도. 저는 민호 오빠를 잊기로 했어요. 아니, 잊어야 했습니다. 새 출발이었으니까요. 신혼집, 서울 노량진 반지하 원룸. 햇빛이 잘 들지 않았어요.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열심히 꾸몄어요. 벽지를 새로 발랐습니다. 중고 가구를 사서 배치했어요. 작지만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여보, 나 오늘 회사에서 칭찬받았어. 태수 씨가 퇴근하며 말했어요.
정말? 무슨 일로? 장부 정리를 깔끔하게 했다고. 보너스도 받았어. 봉투를 꺼냈습니다. 1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와, 이거면 부모님께 용돈 드릴 수 있겠다. 응, 반반 나눠서 드리자. 우리는 웃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3년 후 1988년 딸이 태어났습니다. 윤서연 작고 빨간 아기였어요. 태수 씨가 아기를 안고 울었습니다. 여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 잘 키우자. 응. 우리 서연이 행복하게 키우자. 저는 아기를 내려다봤어요.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 오빠 생각도 가끔씩만 났어요.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1990년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수 씨가 매달 월급날이면 사라졌어요. 여보, 어디가? 아, 회사 일 때문에 잠깐 나갔다 올게. 3시간 뒤에 돌아왔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힘들어? 응, 조금. 통장을 확인했어요. 매달 5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뭐야? 50만 원씩 왜 빠져나가? 태수 씨가 당황했어요. 아, 그게 회사 적금이야. 나중에 집 사려고. 그래. 근데 왜 말 안 했어? 깜빡했어. 미안. 석연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추궁하지 않았어요.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1995년 50만 원이 1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여보, 적금을 왜 늘렸어? 우리 집 사려면 아껴야 하는데. 아, 회사에서 강제로 올려달라고 해서. 또 변명이었어요.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다른 면에서 완벽했어요. 술도 안 마셨습니다. 바람 피울 기미도 없었어요. 딸에게도 다정했습니다.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2000년 100만 원이 3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여보,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300만 원이면 월급 반이잖아. 미안, 조금만 참아줘. 곧 설명할게. 언제? 조금만 더. 태수 씨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숨기는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아니었어요. 다른 여자 냄새도 안 났고요. 도박도 아니었습니다. 빚쟁이도 안 찾아왔어요. 그럼 뭐지?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2010년 300만 원이 5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여보, 제발 말해줘. 그 돈 어디 쓰는 거야? 여보. 태수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지금은 말 못해. 나중에 꼭 설명할게. 언제가 나중이야? 20년째야, 20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 저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지쳤어요. 2024년 3월 태수 씨가 쓰러졌습니다. 심장마비 갑작스러웠어요. 아침에 출근하려다 현관에서 쓰러졌습니다. 여보. 119를 불렀어요. 구급차가 왔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유가족분이신가요?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사망하셨습니다.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딸 서연이가 달려왔어요. 아빠. 모녀가 안고 울었습니다. 장례식장, 3일장, 조문객들이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그 간호사가 나타난 거예요. 고인께서 30년간 매달 1,000만 원씩.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그 돈. 매달 빠져나가던 그 돈. 50만 원에서 시작해서 1천만 원까지 늘어난 그 돈. 30년 동안 36억 원. 남편이 숨겨온 비밀. 손에 든 봉투가 무거웠습니다. 저는 아직 열지 못했어요. 무서웠습니다. 안에 뭐가 적혀 있을지. 그날 밤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빈집이었어요. 딸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손에는 여전히 그 봉투. 뜯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태수 씨의 친필이었어요. 익숙한 글씨체. 35년간 봐온 글씨. 첫 줄을 읽었습니다. 미선아, 미안해. 용서해줘. 내가 30년간 돌본 사람은 내 첫사랑 강민호야. 편지지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졌어요.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민호 오빠 강민호. 40년 전 날 떠나간 그 사람. 남편이 민호 오빠를 30년간 돌봤다고? 왜? 어떻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2화 의심과 갈등 편지 속의 진실. 바닥에 흩어진 편지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주워들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쿵쾅, 쿵쾅, 쿵쾅. 귀에서 맥박 소리가 들렸습니다. 편지를 펼쳤어요. 남편 태수의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아, 미안해. 용서해줘. 내가 30년간 돌본 사람은 내 첫사랑 강민호야. 1994년 3월 15일.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 회사 야근을 마치고 집에 가던 길이었어. 새벽 2시쯤이었지. 강남 어느 이면도로에서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했어. 검은색 승용차가 사람을 치고 도망갔더라. 나는 급히 달려갔지. 쓰러진 사람의 얼굴을 봤어. 강민호였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글자가 흔들렸어요. 1994년 그때 저는 딸 서연이가 5살이었을 때예요. 계속 읽었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있었어. 머리에서 피가 쏟아졌어. 119를 불렀지. 구급차가 올 때까지 지혈했어. 그런데 민호 주머니에서 지갑이 떨어졌어. 신분증을 봤지. 강민호. 29세. 서울대학교병원 외과 전공의. 그 순간 미선아 내 얘기가 떠올랐어. 내가 술 마시고 울던 날 말이야. 결혼하고 1년 뒤였지. 넌 취해서 말했잖아. 내 첫사랑은 강민호였어. 의대생이었는데 집안 반대로 헤어졌어. 그 사람 잊으려고 당신이랑 결혼했어. 미안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었나요? 기억이 안 났어요. 취해서 했던 말. 하지만 남편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30년 동안. 그날 밤 넌 너무 취해서 기억 못했지. 나도 모른 척했어. 하지만 잊을 수가 없었어. 내 아내의 첫사랑. 그 사람이 내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었어. 미선아, 나는 생각했어. 이 사람이 죽으면 내가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 첫사랑이 죽었다는 걸 알면 넌 무너질 것 같았어. 그래서 결심했지. 이 사람을 살려야겠다고. 내가 행복하려면 이 사람이 살아있어야 한다고. 편지지가 눈물로 젖었습니다. 글자가 번졌어요.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당신. 목이 메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민호는 수술을 받았어. 머리 수술. 12시간 걸렸대. 살았어. 다행히. 하지만 식물인간이 됐지. 뇌 손상이 너무 심했대. 의사가 말했어. 평생 깨어나지 못할 겁니다. 가족이 있습니까? 나는 대답했지. 가족 없습니다. 제가 돌보겠습니다. 의사가 놀랐어. 환자 치료비가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나옵니다. 평생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지를 놓칠 뻔했어요. 한 달에 1,000만 원. 30년. 360개월. 36억 원. 우리 집도 못 사고 딸 유학도 못 보내고 명절 때마다 쪼들리고 전부 이 때문이었어요. 미선아, 나는 너한테 거짓말했어. 회사 적금이라고, 승진 준비금이라고, 친구 빚 보증 섰다고. 전부 거짓말이었어. 미안해.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 내 첫사랑이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다고 말하면 넌 병원으로 달려갔을 거야. 그리고 무너졌을 거야. 나는 그게 싫었어. 차라리 내가 혼자 짊어지는 게 나았어. 저는 편지지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어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당신 미친놈. 왜 그랬어? 나한테 말했어야지. 36억이야, 36억.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 배신감, 고마움, 미안함. 모든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정리가 안 됐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다시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남아 있었어요. 미선아, 만약 내가 먼저 죽으면 이 편지를 읽게 될 거야. 그럼 부탁이 있어. 인천 소망요양병원 302호실. 거기 가줘. 민호를 한 번만 봐줘. 30년간 내 대신 내가 봤어. 이젠 내가 볼 차례야. 그리고 결정해.
민호의 생명유지 장치를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끊을지 그건 내가 정해. 나는 더 이상 없으니까. 미선아, 나는 너를 사랑했어. 35년간 한 번도 후회 안 했어.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어. 미안하고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너의 남편 윤태수. 편지가 끝났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당신 바보. 왜 혼자 짊어졌어? 나한테 말했어야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65세 노파의 얼굴, 주름투성이, 눈가는 까맣게 멍들어 있었어요.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명함을 꺼냈어요. 어제 그 간호사 명함. 인천 소망요양병원 김수진 간호사.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뚜뚜. 여보세요? 저 어제 장례식장에 오셨던 유가족분이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병원에 가고 싶습니다. 언제 오시겠어요? 지금 가도 될까요? 네. 오세요.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천행 지하철 1호선 1시간 반이 걸렸어요. 창밖을 보았습니다.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강민호 40년 전 날 떠나간 그 사람. 식물인간으로 30년을 누워 있었다고, 남편이 30년간 돌봤다고 믿기지 않았어요. 인천 소망요양병원 낡은 건물이었어요. 5층짜리 건물,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접수대에 갔습니다. 김수진 간호사님 계신가요? 네. 잠시만요. 잠시 후 김수진 간호사가 나타났어요. 오셨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간호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준비되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시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 버튼을 눌렀어요. 위로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쿵쾅, 쿵쾅, 쿵쾅.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3층.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어요. 302호, 304호, 306호. 방문마다 번호가 붙어 있었어요. 302호입니다. 저기 끝에서 두 번째. 간호사가 앞장섰습니다. 저는 따라갔어요. 한 발 한 발. 다리가 떨렸습니다. 302호 앞. 멈췄습니다. 문패가 붙어 있었어요. 강민호. 세 글자. 40년 만에 보는 이름. 손이 떨렸습니다. 들어가실 수 있으세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천천히 하세요. 서두르지 마시고.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후.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천천히 돌렸습니다. 끽. 문이 열렸습니다. 병실 안 하얀 침대, 하얀 커튼, 하얀 벽.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 강민호.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40년 만에 보는 얼굴. 하지만 전혀 늙지 않았어요. 아니, 늙었지만 다른 방식으로. 주름은 없었습니다. 머리도 까맣게 염색한 듯 했어요. 하지만 생기가 없었습니다. 인형 같았어요. 움직이지 않는 인형.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30년간 누워 계셨습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설명했어요. 1994년 교통사고로 뇌 손상을 입으셨어요. 그 이후로 한 번도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비틀거렸어요. 간호사가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한 발 한 발. 가까이 갈수록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침대 옆에 섰습니다. 강민호의 얼굴을 내려다봤어요. 민호 오빠. 제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호 오빠의 얼굴, 40년 전 그대로였어요. 아니, 그때보다 더 마른 것 같았어요. 뺨이 꺼졌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어요. 속눈썹이 길었습니다. 코는 여전히 오똑했어요.
입술은 창백했습니다. 인공호흡기가 코에 끼워져 있었어요. 삑, 삑, 삑. 심전도 기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떨리는 손. 민호 오빠의 손을 만졌어요. 차가웠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어요. 오빠. 목이 메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어? 눈물이 쏟아졌어요. 민호 오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40년 전 이 손을 잡고 캠퍼스를 걸었었죠. 따뜻했어요. 크고 든든한 손. 미선아, 손 시려? 내가 꽉 잡아줄게. 그렇게 말하며 웃던 얼굴. 하지만 지금은 차갑고 축축한 손, 생기 없는 얼굴, 움직이지 않는 몸. 오빠 나야 미선이야. 민호 오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어요. 30년간 한 번도 깨어나지 못했으니까. 간호사가 뒤에서 말했어요. 고인께서 윤태수 씨께서 매주 오셨습니다. 30년간 한 주도 빠지지 않고요. 토요일 오후 이시마다 오셨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그 시간이면 남편이 항상 외출했었어요. 회사 동호회 모임이라고 했었죠. 거짓말이었어요. 전부 이곳에 온 거였습니다. 윤 씨께서 환자분 머리도 감겨주시고요. 손톱도 깎아주시고 책도 읽어주셨어요. 매번 다른 책을요. 간호사가 선반을 가리켰습니다.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어요. 소설, 에세이, 시집. 저는 책장으로 다가갔습니다. 책 한 권을 뽑았어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표지가 낡아 있었습니다. 자주 읽은 책인 것 같았어요. 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메모가 있었어요. 민호야, 오늘은 이 책을 읽어줄게. 미선이가 좋아하던 책이야. 태수. 책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펼쳐졌어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당신 정말.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오열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진정했어요. 간호사가 물을 건네줬습니다. 드세요. 감사합니다. 물을 마셨어요. 목이 따가웠습니다. 저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사고 경위를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만요. 기록을 가져올게요. 간호사가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민호 오빠를 바라봤어요. 5분 후 간호사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왔습니다. 환자 기록입니다. 파일을 받아들었어요. 펼쳤습니다. 환자명 강민호, 입원일 1994년 3월 15일, 사고 경위 뺑소니, 교통사고. 발견자 윤태수, 목격자이자 후원자. 진단 중증 외상성 뇌손상, 식물인간 상태, 예후 회복 가능성 희박.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의사소견서. 환자는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로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뇌간 손상이 심각하여 의식 회복 가능성은 5% 미만. 장기간 식물인간 상태 유지 예상. 생명 유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의료 지원 필요. 월 예상 비용 8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제 손이 떨렸습니다. 월 1200만 원, 30년. 남편은 이 돈을 30년간 냈던 거예요. 다음 페이지, 입금 내역서. 1994년 4월 1000만 원, 1994년 5월 1000만 원, 1994년 6월 1000만 원, 2024년 2월 1000만 원. 30년치 입금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딱 한 번, 2010년 7월, 그달만 500만 원. 저는 기억했어요. 그때 딸 서연이가 대학 입학금을 내야 했었죠. 돈이 부족했어요. 남편이 말했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은 조금 빠듯해. 다음 달에 보충할게. 그래서 그달만 절반이었구나. 그래도 500만 원은 보냈구나. 딸 학비보다 민호 오빠가 우선이었구나.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유가족분.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윤태수 씨께서 돌아가셨으니 이제 환자분의 치료비를. 말을 흐렸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치료비를 누가 내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환자의 가족이 내야 합니다. 가족이 없으면 국가에서 지원하지만 최소한의 치료만 가능합니다. 생명유지 장치는 유지하려면 계속 비용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간호사가 말을 멈췄어요. 아니면 가족동의 하에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생명유지 장치 제거,
그건 죽음을 의미했어요. 법적으로 환자의 가족이 없어요. 제가 알기론. 그럼 유가족분께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윤태수 씨가 30년간 후견인 역할을 하셨으니 그 권리가 부인께 넘어갑니다. 저는 다시 민호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인공호흡기, 심전도, 수액. 이 모든 걸 끊으면 민호 오빠는 죽습니다. 하지만 이미 30년간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숨쉬지만 의식 없는. 언제까지 결정해야 하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급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다만 한 달 치료비가 곧 청구됩니다. 1200만 원입니다. 1200만 원, 제 한 달 연금이 80만 원이에요. 집도 전세고 예금도 별로 없어요. 남편이 모든 돈을 여기에 쏟아부었으니까. 저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섰어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딸 서연이에게 전화하려다 멈췄어요. 뭐라고 말하죠? 서연아, 엄마 첫사랑이 30년간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었어. 아빠가 36억 원을 거기에 썼어. 그래서 우리가 가난했어. 말할 수 없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 10시, 빈집, 남편 없는 집.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웃고 있는 남편. 당신 왜 그랬어? 나한테 말했어야지. 혼자 짊어지지 말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남편은 왜 민호 오빠를 살렸을까? 사랑? 죄책감? 의무감? 아니면 나를 위해서? 민호 오빠의 생명유지 장치를 끊어야 할까? 이미 30년간 죽은 거나 다름없는데, 하지만 그건 살인 아닐까? 내가 민호 오빠를 아직도 사랑하나? 40년 전 그 감정이 아직도 남아있나? 아니면 다 잊었나? 답이 없었습니다. 새벽 4시, 여전히 잠 못 이루고, 저는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어요.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써내려갔습니다. 해야 할 일 1. 민호 오빠 가족 찾기 2. 남편의 행적조사 3. 치료비 마련 방법 찾기 4. 딸에게 말할지 결정 5. 생명유지 장치 결정. 5가지, 하나도 쉬운 게 없었어요. 하지만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남편이 왜 그랬는지, 민호 오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이 밝아졌어요. 저는 노트를 덮고 일어났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진실을 찾는 긴 여정이. 제3화 파국 30년 진실의 파편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남편의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 편지 한 장으로 끝날 리 없었어요. 서재 책장, 남편이 정리했던 공간. 저는 책을 한 권씩 꺼냈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렸어요. 책 사이사이를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책상 서랍 하나씩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 볼펜, 클립, 메모지. 두 번째 서랍 영수증, 고지서, 명함. 세 번째 서랍 잠겨 있었어요. 손잡이를 당겨봤습니다.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열쇠가 필요했습니다. 어디 있을까? 남편 옷장, 정장 주머니를 하나씩 뒤졌어요. 회색 정장 안주머니, 뭔가 만져졌습니다. 작은 열쇠.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열쇠를 서랍 구멍에 넣었어요. 찰칵 돌아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는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검은색 가죽 노트, 표지에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어요.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1994년 3월 15일. 오늘 미선이의 첫사랑을 만났다. 강민호.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었다.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미선이가 평생 행복하려면. 남편의 일기였어요. 30년치 일기.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1994년 4월 1일. 민호는 아직 깨어나지 못했다. 의사는 희망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이 사람이 죽으면 미선이가 무너질 것 같다. 1994년 5월 10일. 첫 치료비를 냈다. 1000만 원. 통장 잔고가 50만 원 남았다. 이번 달 생활비를 어떻게 하지?
미선이한테 뭐라고 말하지? 1994년 6월 3일. 미선이가 통장을 봤다. 여보, 돈이 왜 이렇게 없어? 회사 적금 들었어. 집 사려고. 거짓말이 입에서 나왔다. 미안해, 미선아. 눈물이 떨어졌어요. 노트 위에 떨어졌습니다. 글씨가 번졌어요. 계속 읽었습니다. 1995년 3월 15일. 민우를 만난 지 1년이 됐다. 아직도 깨어나지 못했다. 오늘도 병실에 갔다. 민우의 손을 잡았다. 미안하다. 내가 미선이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서 너라면 할 수 있었을 텐데. 1996년 9월 20일. 서연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입학식에 갔다. 다른 애들은 새 옷, 새 가방. 우리 서연이는 사촌 누나 물려받은 가방. 미선이가 미안해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돈을 더 벌어야 하는데. 내가 더 미안하다. 내 선택 때문에 우리 딸이 고생하는 거니까. 저는 노트를 가슴에 안았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당신 바보 바보. 한참을 울고 다시 읽었습니다. 200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서연이가 피아노를 갖고 싶다고 했다. 친구들은 다 배운다고. 중고 피아노가 50만 원. 하지만 이번 달 민호 치료비를 벌써 냈다. 돈이 없다. 서연이한테 내년에 사주마라고 했다. 서연이가 울었다. 내 가슴이 찢어졌다. 2002년 1월 15일. 서연이가 피아노를 포기했다. 아빠, 괜찮아. 나 피아노 안 배울래. 착한 딸. 너무 착해서 마음이 아프다. 저는 그때를 기억했어요. 딸 서연이가 피아노 학원 앞을 지날 때마다 멈춰서서 들여다보던 모습. 하지만 조르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난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게 다 민우 오빠 때문이었어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었어요. 2005년 7월 8일. 민호의 부모님을 찾아봤다. 병원 기록에 연락처가 있었다. 전화를 걸었다. 따르릉, 따르릉 끊어졌다. 번호가 바뀐 것 같다. 주소로 찾아갔다. 강남 어느 아파트. 하지만 이사 간 지 오래됐다고 한다. 민호의 부모님은 찾을 수 없었다. 저는 멈췄습니다. 민호 오빠의 부모님, 저도 찾아야 했어요. 노트를 덮었습니다. 더 읽으면 무너질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저는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죄송한데요, 사람 찾는 거 도와주실 수 있나요? 가족 찾기인가요? 네, 아는 분의 부모님을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강민호, 1965년생입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조회했어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강민호 씨 있네요. 현재 주소는 인천 소망요양병원입니다. 부모님은? 직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버지 강진수 씨, 1998년 사망. 어머니 최윤희 씨, 2005년 사망.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둘 다 돌아가셨어요. 민호 오빠에게 가족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사인이 뭐라고 나와 있나요? 아버지는 간암, 어머니는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살, 아들이 식물인간이 되고 홀로 남겨진 어머니가 자살했어요. 저는 주민센터를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딸 서연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뚜뚜뚜. 여보세요? 엄마? 서연아. 엄마 왜 그래? 목소리가 왜 그래? 서연아,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뭔데? 집으로 올 수 있어? 오늘. 저녁 딸 서연이가 왔어요. 35세, 결혼해서 아이 둘 키우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아빠 때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실 탁자 위에 노트와 편지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읽어봐. 서연이가 편지를 읽었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사실이야. 아빠가 30년간 엄마 첫사랑을 돌봤다고? 응. 서연이가 노트를 펼쳤어요. 몇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내가 피아노 못 배운 이유가 이거였어?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가 가난했던 이유가? 중고 교과서 쓰고 수학여행 못 간 이유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이가 울고 있었어요. 아빠가 우릴 버린 거야? 아니야. 그럼 뭐야? 36억이야, 엄마. 36억. 우리 집도 못 사고 내 결혼식도 초라하게 했잖아. 전부 이 때문이었어?
서연이가 소리쳤어요. 화가 나 있었습니다. 엄마는 화 안 나? 화나, 너무 화나. 그럼 왜 참아? 그게 쉽지 않아. 저는 울었어요. 딸과 함께 울었습니다. 한참 후 진정하고 나서 엄마,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 병원, 인천 소망요양병원. 아직도 살아있어? 응. 식물인간으로. 서연이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생명유지 장치 끊어. 서연아, 끊으라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평생 고생했어. 아빠가 그 사람 살리려고 자기 가족 버린 거잖아. 서연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엄마가 못 끊으면 내가 갈게. 서연아, 진정해. 진정 못해. 나 어렸을 때 친구들이 놀렸어. 너희 집 가난하지? 너희 아빠 월급 얼마야?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친구들은 다 학원 다니고 새 옷 입고 여행 다니는데 나만 못 갔어. 돈 없어서. 엄마는 늘 미안해, 서연아 했잖아. 나는 엄마 아빠가 무능한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었네. 돈을 다른 데 쓴 거였네. 서연이가 울먹였어요.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떨리는 딸의 어깨를 안았어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 잘못 아니잖아. 아빠가 잘못이지. 그 강민우라는 사람이 잘못이지.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딸이 돌아간 후 저는 다시 노트를 펼쳤어요. 뒷부분을 읽었습니다. 2015년 10월 5일. 민우에게 말했다. 나 때문에 미안하다. 내가 내 인생을 더 망쳤다. 내가 죽었으면 미선이가 슬펐겠지만 이렇게 붙잡아 놓은 건 내 욕심이었을지도 몰라. 2018년 3월 15일. 민우를 만난 지 24년. 오늘도 병실에 갔다. 민우의 손을 잡고 책을 읽어줬다. 미선이가 좋아하던 시집이야. 윤동주 시인의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시를 읽다가 울었다. 나는 부끄럽다. 내 선택이 맞았는지 모르겠다. 저는 노트를 덮었어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병원에 갔어요. 인천 소망요양병원 302호실. 민우 오빠가 누워있는 방.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우 오빠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누워 있었어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민우 오빠의 손을 잡았어요. 오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때문에 미안해. 오빠가 나 떠난 건 오빠 잘못이 아니었어. 집안 반대였잖아. 어쩔 수 없었어. 그런데 내 남편이 오빠를 30년간 살렸어. 나 때문에. 내가 행복하려면 오빠가 살아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대. 눈물이 떨어졌어요. 민우 오빠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나 행복했어. 오빠 없이도. 남편이랑 딸이랑 셋이서 행복했어. 가난했지만. 오빠는 알아? 내 남편이 얼마나 착한 사람이었는지. 술도 안 마시고 바람도 안 피우고 나한테 한 번도 소리 지른 적 없어. 딸한테도 따뜻한 아빠였어.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가족 대신 오빠를 선택했어. 36억 원을 오빠한테 썼어. 나 화가 나야 해. 오빠한테도 남편한테도. 근데 왜 고마운지 모르겠어. 남편이 너무 고마워. 오빠도 미안해. 저는 민우 오빠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40년 만에 처음. 그때였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민우 오빠의 손가락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저는 놀라 손을 내려다봤어요. 또 움직였습니다. 검지손가락이 꿈틀. 간호사님, 간호사님. 저는 소리쳤어요. 김수진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왜 그러세요?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네. 간호사가 민우 오빠의 손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분명 움직였어요. 간호사가 심전도를 확인했어요. 뇌파는 평소와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 그때 또 움직였어요. 민우 오빠의 손가락. 이번엔 간호사도 봤습니다. 어머. 간호사가 놀라 의사를 호출했어요. 5분 후 의사가 왔습니다. 중년 남성 의사. 환자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사가 여러 검사를 했어요. 손전등으로 눈동자 반응 확인, 침으로 피부 반응 확인, 청진기로 심장 소리 확인. 한참 후 놀랍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뇌파에 변화가 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의식이 돌아오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깨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은 낮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민우 오빠를 내려다봤어요. 30년간 식물인간, 이제 깨어날 수도 있다고? 왜 지금? 저는 중얼거렸어요. 왜 하필 지금 깨어나는 거야? 의사가 말했어요. 뇌 손상 환자들은 가끔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입니다. 특히 외부 자극이 있을 때, 목소리, 촉감, 냄새. 환자에게 의미 있는 자극이 뇌를 깨울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자극, 제 목소리, 제 손길. 계속 말을 걸어주세요. 의사가 말했어요. 환자가 기억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시 민우 오빠 손을 잡았어요. 오빠 나야. 미선이야. 들려? 손가락이 또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확실했어요. 의사가 기록했어요. 계속해보세요. 오빠, 우리 40년 전에 헤어졌지. 신촌에서 벚꽃 떨어지던 날. 기억나? 민우 오빠의 눈꺼풀이 떨렸어요. 미세하게. 오빠가 말했잖아. 미안해, 미선아. 우리 헤어져야 할 것 같아. 나 그날 너무 울었어. 눈물이 또 떨어졌어요. 민우 오빠의 뺨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민우 오빠의 입술이 움직였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입모양만 보였습니다. 미안. 저는 민우 오빠의 얼굴에 귀를 가까이 댔어요. 아주 작은 소리, 바람 같은 소리. 미안해. 민우 오빠가 말하고 있었어요. 30년 만에 처음. 오빠. 저는 소리쳤어요.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간호사들도 왔어요. 환자가 말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정밀 검사 준비하세요. 분주해졌어요. 병실이 갑자기 정신없어졌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복도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민우 오빠가 깨어나고 있었어요. 30년 만에 남편이 죽고 나서 왜 하필 지금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만약 민우 오빠가 완전히 깨어나면 4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건가? 아니면 핸드폰이 울렸어요. 딸 서연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 서연이. 생각해봤어. 응. 엄마가 결정해. 내가 어제 너무 심하게 말했어. 서연아. 아빠가 그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을 거야. 나는 이해 안 되지만 엄마가 판단해. 저는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서연아.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의사가 차트를 보여줬어요. 뇌파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빠르면 며칠 내로 완전히 깨어날 수 있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30년간 식물인간이었는데 갑자기 왜요?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뇌는 신비로운 기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회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의사가 덧붙였어요.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환자가 깨어나면 기억이 없을 수 있습니다. 혹은 30년 전 기억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리적 충격이 클 겁니다. 가족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가족이 없어요. 유가족분께서 대신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병실로 돌아갔어요. 민우 오빠는 여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라 보였어요.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 옆에 앉았어요.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왜 지금 깨어나는 거야? 남편이 살아있을 때 깨어났어야지. 눈물이 흘렀어요. 남편한테 고맙다고 말해야 하는데 이제 할 수 없잖아. 그날 밤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노트를 다시 꺼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4년 3월 1일. 요즘 가슴이 자주 아프다.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 하지만 미선이한테 걱정 끼치기 싫다. 오늘도 민우를 만났다.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나는 언제까지 이 사람을 돌봐야 할까? 아니, 돌보고 싶은 걸까? 미선아, 내가 먼저 죽으면 이 노트를 읽게 될 거야. 나는 후회 없어. 35년간 너와 함께한 시간 모두 행복했어.
민호를 살린 건 내 선택이었어.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지만 이제 알아. 내 행복은 민호가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있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 미안해. 사랑해, 미선아. 다음 생에서도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 노트가 끝났습니다. 저는 노트를 가슴에 안고 울었어요. 당신 바보. 당신도 내 행복이었어. 왜 몰랐어?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남편이 나타났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미안하긴. 바보. 민호가 깨어나고 있어. 알아. 다행이야. 당신이 살렸어. 30년간. 나 때문에 고생했지? 응.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남편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내가 결정해. 나는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돼. 눈을 떴어요. 새벽이었습니다. 결심했어요. 민호 오빠가 깨어나면 남편 얘기를 해줘야겠다고. 30년간 오빠를 살린 사람, 제 남편, 윤태수. 제 사와 역정과 반전 깨어난 기억과 숨겨진 진실. 3일 후, 2024년 3월 25일.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가족분이시죠? 환자가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지금 바로 오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달려갔어요. 인천행 지하철 1시간 반이 연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민호 오빠가 깨어났어요. 30년 만에, 40년 만에 다시 만나는 거예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뛰어서 왔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 302호실, 복도를 걸어갔어요. 한 발 한 발, 문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후,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돌렸어요. 끽, 문이 열렸습니다. 병실 침대, 그리고 거기 앉아있는 남자, 강민호. 눈을 뜨고 있었어요. 살아있는 눈. 30년 만에 처음. 민호 오빠가 저를 봤습니다. 멍한 표정이었어요.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호 오빠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선아? 제 이름을 불렀어요. 40년 만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오빠 나야. 나. 민호 오빠가 울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미선아, 너 왜 이렇게 늙었어? 오빠도. 우리는 웃었습니다. 울면서 웃었어요. 저는 침대 옆으로 갔습니다. 민호 오빠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살아있는 온기. 오빠 기억나? 응, 기억나. 우리 헤어졌지. 신촌에서 벚꽃 떨어지던 날. 맞아. 미안해, 미선아. 정말 미안해. 민호 오빠가 울었어요. 내가 너무 보고 싶었어. 근데 아버지가 반대하셔서 학비를 끊으신다고 해서. 알아, 오빠. 그 뒤로 어떻게 살았어? 잘 살았어? 행복했어? 제 가슴이 아팠어요. 어떻게 말하죠? 오빠가 30년간 식물인간이었다고. 오빠, 지금 몇 년인지 알아? 응? 1994년이지. 아니야? 민호 오빠의 표정이 혼란스러워졌어요. 오빠, 지금 2024년이야. 뭐? 30년이 지났어. 민호 오빠가 얼어붙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30년? 그게 무슨... 오빠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1994년 3월 15일. 뺑소니. 뇌손상으로 30년간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었어. 민호 오빠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울로 달려갔어요. 아, 비명을 질렀어요. 거울 속 자신을 보고. 이게 나야? 내가 이렇게 늙었어? 머리를 만졌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 아니, 검게 염색한 머리였지만 뿌리가 하얗게 자라 있었어요. 얼굴을 만졌어요. 주름. 뺨에 주름. 30년, 30년. 민호 오빠가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나는 29살이었는데. 이제 59살이야? 응. 저는 다가갔어요. 민호 오빠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오빠. 살아있잖아. 민호 오빠가 울었어요. 어린아이처럼. 내 인생이 없어졌어. 30년이 사라졌어. 한참을 울고 나서 진정했어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검사를 해야 합니다. 뇌 기능, 신체 기능.
일주일간 검사를 받았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적입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30년간 누워 있었는데 뇌 기능이 거의 정상입니다. 기억도 온전해요. 신체는 약하지만 재활하면 걸을 수 있습니다. 다만 30년치 기억은 없습니다. 1994년 이후 기억이 완전히 비어 있어요. 민호 오빠는 한 달간 재활 치료를 받았어요.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민호 오빠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선아, 너는 결혼했어? 응. 행복하게 살았어? 응, 행복했어. 다행이다. 나는 내가 행복하면 돼. 민호 오빠가 웃었어요.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호 오빠가 물었어요. 미선아, 궁금한 게 있어. 뭐? 나 누가 살렸어? 30년간 치료비 누가 냈어? 간호사한테 들었어. 매달 1,000만 원씩 30년간. 이거 엄청난 돈이잖아.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말해야 할 때였어요. 오빠, 내 남편이 살렸어. 뭐? 내 남편, 윤태수? 그 사람이 오빠를 발견했어. 사고 현장에서 119 불렀고 병원 데려갔고 30년간 치료비 냈어. 민호 오빠가 멍하니 저를 봤어요. 남편이? 왜? 나를 왜? 나 때문이야. 저는 남편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민호 오빠에게 건넸어요. 읽어봐. 민호 오빠가 편지를 읽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읽고 나서 편지를 내려놓았어요. 이 사람 미쳤어. 응, 미쳤지. 아니, 정말 미친 거야. 자기 가족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살렸다고? 응. 민호 오빠가 울었어요. 나 때문에 너희 가족이 고생했어? 응. 미안해, 미선아. 정말 미안해. 오빠 잘못 아니야. 어떻게 잘못이 아니야. 내가 살아있어서 너희가 가난했잖아. 민호 오빠가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죽었어야 했어. 차라리 그날 죽었어야 했어. 오빠. 저는 민호 오빠를 안았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 남편이 오빠 살린 건 남편 선택이야. 남편은 후회 안 했어. 편지 끝까지 읽어봐. 민호 오빠가 다시 편지를 읽었어요. 다음 생에서도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 마지막 문장을 읽고 민호 오빠가 흐느꼈어요. 이 사람 정말 바보야. 응, 바보지.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 오빠가 말했어요. 미선아, 남편 묘가 어디야? 왜? 가야지. 인사드려야지. 나 살려준 은인인데. 다음 날 우리는 남편의 묘로 갔어요. 경기도 어느 공원묘지. 봄이었습니다. 개나리가 피어 있었어요. 묘비 앞에 섰습니다. 윤태수 지묘. 1960년생 마이너스 2024년 졸. 민호 오빠가 무릎을 꿇었어요. 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절 살려주셔서 30년간 돌봐주셔서 제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민호 오빠가 울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일어났어요. 미선아. 응.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 민호 오빠가 물었어요. 모르겠어. 59살 가족도 없고 직업도 없고 집도 없고 30년치 인생이 통째로 사라졌어. 나는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환자를 살리고 싶었는데 이젠 늦었어. 다 늦었어. 민호 오빠가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민호 오빠를 일으켰어요. 오빠 늦지 않았어. 뭐가? 오빠 살아있잖아. 그럼 된 거야. 남편이 오빠 살린 이유가 뭐겠어? 오빠가 행복하게 살라고.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아. 그게 남편한테 보답하는 거야. 민호 오빠가 저를 봤어요. 너 정말 강해졌다. 응, 나도 몰랐어. 내가 이렇게 강한 줄.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호 오빠는 재활에 전념했어요. 3개월 후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6개월 후 뛸 수 있게 됐어요. 1년 후 2025년 봄 민호 오빠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미선아, 나 결심했어. 뭘? 의료 봉사를 하려고. 어디서? 아프리카, 의사가 부족한 나라. 내가 배운 거라도 써야지. 오빠, 의사 면허 있어? 응, 다행히 사고 나기 전에 땄어. 전문의는 아니지만 일반의 자격은 있어. 면허가 아직 유효해. 확인했어. 저는 민호 오빠를 안았어요. 잘했어, 오빠. 미선아, 고마워. 나 살려줘서.
내가 뭘 했다고. 내가 말 걸어줬잖아. 내 목소리 듣고 깨어났어. 민호 오빠가 웃었어요. 그리고 미선아. 응, 나 너 아직도 사랑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아. 너는 내 사람이 아니라는 거. 너는 윤태수 씨의 아내였고 지금도 그래. 나는 너희 부부의 사랑을 목격한 사람일 뿐이야. 민호 오빠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행복해, 미선아.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아. 오빠도. 민호 오빠가 떠났습니다. 아프리카로. 그 후로 가끔 편지가 왔어요. 미선아, 나 여기서 환자들 치료하고 있어. 행복해. 태수 씨 덕분이야. 저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25년 가을 병원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유가족분이시죠? 네. 환자 강민호 씨 관련해서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병원 금고에 보관돼 있던 봉투를 찾았습니다. 윤태수 씨가 30년 전에 맡기신 거예요. 내용이 중요해 보입니다. 직접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병원으로 갔어요. 간호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두꺼운 봉투. 이게 뭐죠? 확인해 보세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아파트, 소유주 강민호. 뭐야 이게? 다음 서류. 예금 통장, 강민호 명의 잔액 8억 원. 손이 떨렸어요. 다음 서류 편지. 미선아, 이걸 읽고 있다면 민호가 깨어난 거겠지. 아니면 내가 생명유지 장치를 끊고 민호가 죽었거나. 어느 쪽이든 이 서류가 필요할 거야. 남편의 편지였어요. 나는 30년간 민호 치료비만 낸 게 아니야. 민호의 미래도 준비했어. 만약 민호가 깨어나면 살 집이 필요할 거야. 그래서 아파트를 샀어. 민호 명의로. 1995년 강남에 작은 아파트를 샀지. 당시 5천만 원이었어. 지금은 15억 원 정도 될 거야. 그리고 매달 100만 원씩 민호 명의 통장에 저축했어. 30년간. 복리로 불어서 8억 원 정도 됐을 거야. 이 돈이면 민호가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거야. 미선아, 민호한테 전해줘. 잘 살아라. 내가 살린 내 인생 행복하게 살아라. 편지가 끝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당신.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민호 오빠를 살린 것만이 아니었어요. 민호 오빠의 미래까지 준비했던 거예요. 치료비 36억, 아파트 15억, 저축 8억. 총 59억 원. 우리 집도 못 사고 딸 유학도 못 보내면서 남편은 민호 오빠한테 59억 원을 준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 아파트까지.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당신 미친놈. 왜 그렇게까지 했어? 왜? 간호사가 물을 가져왔어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냥 남편이 너무 바보 같아서. 저는 민호 오빠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빠 한국 들어와. 할 얘기 있어. 3일 후 민호 오빠가 돌아왔어요. 저는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민호 오빠가 서류를 읽었어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미선아. 남편이 오빠한테 준 거야. 집하고 돈. 15억짜리 아파트? 8억 예금? 응. 민호 오빠가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못 받아. 나 이거 못 받아. 왜? 이미 충분히 받았어. 내 생명을 받았잖아. 남편이 오빠 미래를 위해 준 거야. 그래도 못 받아. 이건 너희 가족 돈이야. 저는 민호 오빠의 손을 잡았어요. 오빠,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잘 살아라. 내가 살린 내 인생 행복하게 살아라. 남편의 마지막 부탁이야. 받아줘. 민호 오빠가 울었어요. 나는 자격이 없어. 자격 있어. 오빠는 살아남았어. 그것만으로 충분해. 민호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태수 씨. 정말 고맙습니다.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6개월 후 2026년 봄, 민호 오빠가 새 병원을 열었어요. 윤태수 자선의료원. 간판에 남편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무료 진료소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개원식 날 저와 딸 서연이가 갔어요. 테이프 커팅, 박수. 민호 오빠가 말했어요. 이 병원은 저를 살린 분을 기리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윤태수 씨,
제게 생명을 준 분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생명을 살리겠습니다. 그것이 태수 씨께 보답하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딸 서연이도 울었어요. 엄마 아빠 자랑스럽다. 그치? 응. 아빠는 영웅이야.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당신 보고 있어? 당신이 살린 사람이 저렇게 많은 사람을 살리고 있어. 당신 선택이 맞았어. 고마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 섰어요. 여보, 나 이제 알았어. 당신이 왜 민호 오빠를 살렸는지. 내 행복 때문만은 아니었지? 당신은 알았던 거야. 민호 오빠가 깨어나면 많은 사람을 살릴 거라는 걸. 의사니까. 착한 사람이니까. 당신은 그걸 믿었던 거지? 남편 사진이 빛났어요. 햇살을 받아서 마치 웃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사랑해. 저는 남편 사진에 입을 맞췄어요.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남편이 나타났어요. 여보, 잘했어. 응. 행복해? 응, 행복해. 남편이 웃었어요. 나도 행복해. 민호가 많은 사람 살리는 거 보니까. 나 괜찮은 선택한 거지? 응, 최고의 선택이었어. 남편이 제 뺨을 쓰다듬었어요. 이제 가야 해. 벌써? 응. 다음 생에서 또 만나자. 응, 꼭. 남편이 멀어졌어요. 빗속으로. 저는 손을 흔들었어요. 안녕, 여보. 사랑해. 눈을 떴습니다. 아침이었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 향기가 났어요. 40년 전 민호 오빠와 헤어지던 날 벚꽃. 35년 전 남편과 결혼하던 날 벚꽃. 그리고 지금 다시 벚꽃.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인생은 참 묘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헤어지고 또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다른 누군가를 살리고 저는 웃었어요. 여보,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나도 민호 오빠도 많은 사람들도 행복해. 하늘에서 새가 날아갔습니다. 자유롭게. 저도 자유로워진 것 같았어요.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남편을 보낼 수 있었어요. 민호 오빠도 보낼 수 있었어요. 저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남은 인생. 그것이 남편이 바라는 거니까. 벚꽃잎이 날렸습니다. 창문으로 한 장이 들어왔어요. 손에 받았습니다. 연분홍빛. 봄이네. 저는 중얼거렸어요. 새로운 시작이야. 그렇게 저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65세. 인생의 새로운 봄을. 제5화 화해와 치유 세 사람의 완성된 사랑. 1년 후 2027년 봄. 저는 요양병원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바로 그곳 인천 소망요양병원. 민호 오빠가 30년간 누워있던 그곳. 김수진 간호사가 반겨줬습니다. 어머, 정미선 씨. 자원봉사 오신다고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싶어서요. 태수 씨가 기뻐하시겠어요. 저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병원에 갔어요. 환자들 손을 잡아주고 책을 읽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식물인간 환자들, 민호 오빠처럼 누워있는 사람들. 안녕하세요. 저는 정미선이에요.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창문 열어드릴게요. 환자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을 걸었어요. 남편이 민호 오빠에게 30년간 말을 걸었던 것처럼. 어느 날 307호 환자. 중년 여성이었어요. 교통사고로 5년째 누워있는 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봄비가 오네요. 빗소리 들리세요? 환자의 손을 잡았어요. 책을 펼쳤습니다. 오늘은 시를 읽어드릴게요. 윤동주 시인의 서시예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시를 읽는데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민호 오빠에게 읽어줬던 시.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리고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환자의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저는 놀라 환자를 봤습니다. 눈꺼풀이 떨렸어요. 간호사님, 간호사님. 그날 307호 환자가 5년 만에 눈을 떴어요.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달려왔어요. 환자의 남편과 딸. 여보, 여보, 엄마. 환자가 눈을 떴지만
아직 말은 못했어요. 하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 남편이 환자의 손을 잡고 울었어요. 고마워요, 정 선생님. 저희 아내 깨웠어요. 아니에요. 아내분이 깨어나고 싶어 하셨어요. 정 선생님이 시 읽어주시지 않았으면 깨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목소리는 기적을 만든다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어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오늘 환자 한 분 깨어났어. 당신처럼 나도 누군가를 깨웠어. 신기하지? 목소리가 정말 기적을 만들더라. 남편 사진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6개월 후 2027년 가을, 딸 서연이가 찾아왔어요. 엄마, 할 얘기가 있어. 뭔데? 나 이혼하려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남편이 바람 피웠어. 회사 후배랑. 서연아. 딸이 울었어요.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해야 해?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하나 물어볼게. 응? 그 사람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 응, 울면서 빌어.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너는 그 사람 아직 사랑해? 서연이가 망설였어요. 모르겠어. 그럼 시간을 가져. 1년만. 1년? 응. 1년 동안 떨어져 있어봐.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지 확인해. 그 사람도 너도.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엄마. 서연아, 엄마도 경험자야. 엄마가? 저는 웃었어요. 엄마도 첫사랑 있었잖아. 민호 오빠. 헤어지고 너무 힘들었어. 죽고 싶었어. 하지만 아빠를 만났지. 그리고 너를 낳았어. 인생은 돌고 도는 거야. 지금 힘들어도 나중에 행복할 수 있어. 서연이가 저를 안았어요. 엄마 사랑해. 나도. 1년 후 2028년 가을. 서연이가 남편과 재결합했어요. 엄마, 우리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 잘했어. 남편이 1년간 정말 많이 변했어. 가족 상담도 받고 진심으로 뉘우쳤어. 행복해라. 응, 엄마 덕분이야. 그날 저녁 민호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선아, 나야. 오빠, 잘 지내? 응. 병원 일이 바빠서 요즘 정신없어. 그래도 행복해? 응, 너무 행복해. 다행이다. 미선아, 나 결혼하려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가? 응. 아프리카에서 만난 간호사야. 한국 사람. 우리 나이 비슷해. 혼자 봉사 온 사람이야. 착하고 따뜻해. 너처럼. 저는 웃었어요. 축하해, 오빠. 미선아, 괜찮아? 응, 너무 괜찮아. 오빠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고마워, 미선아. 오빠 남편한테 가서 인사 좀 해줘. 응, 갈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단풍이 들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3개월 후 2029년 1월 민호 오빠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저와 딸 서연이가 참석했습니다. 작은 예식장, 조촐한식. 신부는 40대 중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은주예요. 민호 오빠한테 많이 들었어요. 미선 씨 얘기. 저도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결혼식이 시작됐어요. 신랑 신부 입장, 민호 오빠가 웃고 있었어요. 행복한 웃음.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이제는 괜찮았어요.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 후 민호 오빠가 다가왔어요. 미선아, 고마워. 뭐가? 와줘서. 내가 와줘서 진짜 결혼하는 기분이야. 당연히 와야지. 미선아, 행복해. 오빠도. 우리는 포옹했어요. 40년 만에 제대로 된 이별. 그날 오후에 남편 묘지에 갔어요. 여보, 민호 오빠 결혼했어. 행복해 보였어? 당신이 살린 사람이 이렇게 행복해. 당신 선택이 맞았어.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 여보, 나 이제 괜찮아. 당신 보내줄 수 있어. 민호 오빠도 보내줬어.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당신이 바라는 대로. 묘비에 손을 얹었어요. 사랑했어, 여보. 35년간 행복했어. 다음 생에 또 만나자. 꼭.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꿈을 꿨어요. 남편과 민호 오빠가 함께 있었어요. 둘이 웃고 있었습니다. 미선아, 남편이 말했어요. 고마워. 민호 잘 돌봐줘서. 당신이 돌본 거잖아. 너도 돌봤어. 깨웠잖아. 민호 오빠가 말했어요. 태수 씨, 고맙습니다. 저 살려주셔서. 행복하게 살아, 민호야. 네, 꼭 그럴게요. 둘이 악수했어요. 그리고 제게로 왔습니다. 미선아, 우리 가야 해. 어디? 다음 생으로. 남편이 웃었어요. 거기서 다시 만나자. 응. 민호 오빠도 말했어요. 미선아, 다음 생에는 꼭 행복하자. 셋이서. 응, 꼭. 그들이 빗속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 여보. 안녕, 민호 오빠. 눈을 떴어요. 아침이었습니다. 에필로그. 10년 후 2039년. 저는 80세가 됐어요. 여전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호 오빠는 아프리카에서 수천 명을 치료했어요. 윤태수 자선의료원은 전국에 5개 지점을 냈습니다. 딸 서연이는 행복한 가정을 꾸렸어요. 손주가 셋. 모두 잘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윤태수가 살린 생명, 강민호. 그 생명이 살린 수천의 생명들. 그리고 그 생명들이 또 살린 수만의 생명들. 사랑은 그렇게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저는 남편 묘지에 갔어요. 마지막 인사를 하러. 여보, 나 이제 갈게. 당신 보러. 기다리고 있지? 묘비에 입을 맞췄어요. 사랑해, 여보. 언제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꿈을 꿨어요. 남편이 서 있었어요. 젊은 모습으로. 여보, 왔어? 응, 왔어. 남편이 손을 내밀었어요. 가자. 다음 생으로. 응.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걸었어요. 빗속으로. 그곳에 민호 오빠도 있었어요. 미선아, 오빠. 셋이 모였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행복한 얼굴로. 이제 다시 시작이야. 남편이 말했어요. 다음 생에서는 셋이서 함께 행복하자. 응, 꼭. 우리는 손을 잡았어요. 세 사람의 손. 빛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 그리고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인생으로. 디엔드. 사랑은 보이지 않아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세상을 구합니다. 이 이야기를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바칩니다. 사랑했던 사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할 사람 모두에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모든 분들께 고맙습니다.